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은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디로부터 갈까요? 여가부 장관 임명한다. 어제 인수위가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 인선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 폐지하겠다고 알려졌던 여성가족부가 일단은 유지되는 것으로, 즉 장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요? 예, 어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조각을 추진하겠다, 장관을 임명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개편 논의가 있는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여성가족부죠. 여기도 이제 장관을 임명하겠다라는 거고.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 문제, 외교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라서 당면 현안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조금 더 풀자면 그러면은 당면 현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의 여당과 갑론을박 뭐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면 곤란하다 뭐 이런 문제로 들리네요. 뭐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도 장관도 이번 장관 임명을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안 네네. 위원장이. 그래서 인수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성 전문가가 아니라 인구, 가족 이런 전문가를 임명을 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개편을 하면서 그 전문가가 아마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설되는 부처나 뭐 비슷한 위원회에 이제 수장이 되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가부 장관 지금 뽑아놨다가 여가부 장관 폐지되면 그분은 아웃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옮겨갈 거다? 뭐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밝히진 않았고. 왜냐하면은 이를테면은 부서 자체가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은 네네. 조직 개편을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장관을 임명하고 그 숫자가 그대로 안 맞으면은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위원회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제 인구 전문가로 간다라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좀 반대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하려면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두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딱 6월 지방선거 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계속 이걸로 질의멸렬하다 그러면은 뭔가 어떤 민생 현안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본인들의 고집을 부리고 있다. 새 정부가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물론 민주당이 발목 잡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뭐 선거를 앞두고 피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인수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국내외 경제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4.1%, 3월 물가 상승률 4.1%하고 지금 여러모로 경제 환경이 안 좋다라는데 이거를 빨리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좀 우려를 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국은 지금의 정부 조직 그대로 일단은 출범하는 것으로. 또 하나 그게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막판에 네. 2030 여성표가 쫙 몰렸잖아요. 그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가지고 전선이 명확해지면은 다시 민주당 쪽으로 여성표들이 몰릴 가능성까지 넓게 봤다라는 거고 실제 지금 출구조사를 보면은 윤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표가 60대 이상 빼놓고는 다 밀렸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그런 점까지 좀 두루두루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잠시 후에 오늘 저 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죠.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요 인선에 대한 민주당 입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죠. 검찰 유감 유시민. 이른바 채널A 사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 이제 선고가 남은 거죠? 예. 그래서 어제 그 최종 공판이 열렸는데 한동훈 검사, 그러니까 지금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죠.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졌는데 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검찰의 주장이니까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검찰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알릴레오, 그러니까 노무현재단의 유튜브죠. 알릴레오에 나와가지고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 봤다, 추적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MBC 그 라디오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아예 계좌 추적 시기를 2019년 12월 말로 딱 특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내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때라고 시기까지 특정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 적시다. 그리고 명예훼손 비방의 목적이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시민 작가가 나중에 내가 잘못 알았다 사과했던 거죠. 즉 인정을 한 거죠. 지난해 1월에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서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한 바 있어요. 네네. 그때 이미 그러니까 이런 소송전을 대비를 한 것이다라는 뭐 이제 추정도 나왔던 상황이에요. 네. 근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의견을 밝힌 거다.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거를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언론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언론의 명예훼손을 이제 소송을 걸면은 네. 법원에서 보기에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이제 거기에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인가 언론이.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진실이 했던가 아니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고 무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경우는 그래요. 그렇죠. 언론의 이제 보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게 팩트가 아니었다고 밝혀지더라도 보도 당시에 팩트라고 의심할 만큼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어떤가?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은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의 논리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진실의 상당성이라고 뭐 이런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 명예훼손에 피해가는 방법을 본인이 주장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의견에 대해서는 원래 처벌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사실적시가 아니다. 의견이다. 의견 낸 거다. 예, 검찰은 사실적시다. 유 작가는 의견이다. 이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얘기를 한 게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은 2년 2개월 동안 열어보지도 않고 이러더니 이게 나는 또 기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굉장히 불만을 좀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이틀 전에는 한동훈 무죄. 그리고 어제 이제 바로 이제 유시민 구형 이게 나오니까 이게 좀 연결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그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예, 이제 뭐 그 아이폰을 열어보지 못한 것 그 부분이 계속 이제 남는 부분인데 이게 근데 보니까 정말 아이폰을 연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경우의 수가 뭐 수백억까지 가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비밀번호. 정확하게 비밀번호 숫자를 한 20개 정도로 해놨대요. 네네. 20개면은 이게 그러니까 ABCD 알파벳만 있는 게 아니라 숫자도 있어요. 네. 그거를 조합을 해보면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그러니까 좀 미리 조금 이거 열어볼 걸 대비해서 복잡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한동훈 검사가. 그것만 열렸어도 참 이렇게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식 고려대학교 학력도 그러니까 입학도 취소됐죠. 예, 이게 어제 고려대가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네. 근데 요 시점을 두고 좀 말이 나왔어요. 고대가 지금 밝히는 게 뭐냐면은 이미 지난 2월 22일에 이미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일에 2월 28일에 조민 씨한테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2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4월이 돼가지고 거의 한 달 반 만이거든요. 예. 이때 지금 이거를 알린 거예요. 그럼 왜 한 달 반이나 걸렸느냐 이거를 언론에 공개하는데. 그러니까 본인한테 알린 거는 2월이고 언론, 그러니까 세상에 알린 것이 좀 늦어진 거란 얘기죠. 어제 이제 밝힌 거죠. 예. 그러니까 부산대가 먼저 의전원 입학 취소한 거를 보고 고려대가 지금 따라한 거 아니냐. 결정은 먼저 해놓고 이제 이런 눈치 보기를 했다. 그리고 대선 결과도 봤다. 2월 말이니까 어허. 이런 것까지 지금 좀 너무 눈치 보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도 왜 이제 공개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고려대 관계자는 졸업생의 학적 사항은 개인 정보다 보니까 본인에게만 공개하고 일체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는 원칙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제도 공개하지 말았어야죠. 어제는 교육부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자료를 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노출이 된 거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입장이기는 한데 이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청취자분들의 판단의 문제고 눈치 보기 했다. 뭐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측 이제 조민 씨를 포함해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소송을 무효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소를 제기를 했는데 네. 이미 부산대에 있어서도 본안 소송도 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한 바 있거든요. 그렇죠. 고려대에 있어서도 제기를 했는데 그 주장은 뭐냐면은
재판에서 문제된 인턴식 확인서는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내용은 생활기록부에만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생활기록부가 당락을 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좀 부당하다라는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경우에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때 굉장히 빨리 판단을 하고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집행정지 신청 빨리 나왔잖아요. 네. 본안 소송 같은 경우에는 몇 년 걸립니다. 아. 그 기간 동안은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15일에 오는 15일에 부산대 의전원에 대한 입학 취소 집행정지 네. 신청에 대한 첫 신문이 진행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마지막 뉴스는요? 또 나체 가혹행위. 이게 육군에서 벌어진 일인가요? 예, 육군의 5군단 소속 6사단인데 전방부대예요. 열상 감지 장비 업무를 담당하는 데인데 한 예. 30명 정도가 이렇게 전방에서 같이 내무반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혹행위가 나온 거예요. 최부대 최선임인데 상병이었거든요. 이 A 상병이 네. 굉장히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샤워를 하는데 좌양좌 해봐. 복명 복장 안 하냐 다 벗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병한테 좌양좌를 해보라고요? 예. 샤워하고 있는데? 샤워하고 있는데 허허. 그런 말을 한 20차례 정도 반복을 해가지고 그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다 이런 이제 진술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지난 6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런 거고 그리고 자신이 먹던 음식을 강제로 후임병들한테 먹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못 먹어 요즘 애들은 뭐 배부르냐 뭐 그러면서 잠깐만 예. 이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 2022년에? 예, 뭐 2021년, 21년 요 근래에 일어난 일입니다. 참 믿기 어려울 지경이네요. 그러니까 나도 당했던 건데 너는 이거를 부조리라고 생각하냐? 빨리 먹어라. 그 표정 그렇게 짓지 마라라고 하면서 뭐 먹였다고 하고요. 예. 뭐 PX에서 후임병이 사온 거를 야 그거 다 가져와. 그렇게 그러다가 야 장난이었어 이렇게 뭐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뭐 밤에 뭐 후임병을 깨워가지고 괴롭혔다라는 딴 데 가서 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참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군부대에서 감찰반을 파견을 해가지고 가해자 3명과 피해자 다수를 이제 분리 조치했다라는 거고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예전에도 이게 제대로 어떤 조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2차 가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군 인권센터는 이제 강하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군인이 83명이거든요. 이거는 뭐 꼭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있었는데 이게 2010년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그래서 한때 반짝 이제 군의 인권 문제가 막 제기가 되면서 좀 줄었다가 다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어서 좀 엄정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